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가나가 빌드업을 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뻥 차면은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찬스가 나는 가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뒷공간을. 이거 진짜 이게 애매한 축구예요. 오토아도의 축구 굉장히 매력적인 축구입니다. 빌드업 죽여주죠. 저 빌드업이 어떤 빌드업이냐면 수틀리케 빌드업이야. 빌드업을 하다가 우리가 수를 틀리면 우리가 골 먹는 거고, 상대편이 압박하다가 걔네가 수 틀리잖아. 걔네가 골 먹는 거야.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볼 부분은 바로 가나의 빌드업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가나가 어떤 식으로 빌드업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건 이제 나이지리아랑 월드컵을 두고 다이다이 경기했던 경기에서 나왔던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보면은 현재 이제 부상으로 낙마가 됐는데 바바가 요 아래 껴있고요. 파티가 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가나에는 파티가 조금 더 윗선에서 플레이를 하고 바바가 아래서 플레이를 하는데, 이번 월드컵은 이제 여기서 바바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변수가 생길 것 같아. 바바 자리에 이제 파티가 내려가서 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드업을 하는데 이제 풀백한테 줘서 이 공을 파티한테 연결이 됩니다. 파티가 이제 공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전방으로 뿌려주는 플레이를 굉장히 자주 가고요. 이런 식으로 가져가지만 결국에는 나이지리아한테 막혀가지고 나이지리아 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지만 빌드업은 해. 빌드업은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결과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장면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저기 들어가고 있는 선수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바바입니다. 여기 지금 끼고 있는 선수가 바바예요. 바바. 그래서 바바가 지금 요 아래로 항상 빌드업을 할 때는 바바가 3백 사이로 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파티가 이 자리에 낄 줄 알고 있잖아. 파티가 여기에 껴서 공을 만들 거고, 파티가 이 관여를 해서 뭔가 플레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바바가 저 자리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고요. 파티는 뒤에 체크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위주로 많이 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볼이 들어갔지만 결국 또 영합 싸움에서 지면서 뭔가 짜여져 있는 상태로 빌드업을 하기보다는 그냥 공을 돌리는 거야. 바바가 껴주고 파티가 남아있는 건 정해져 있는데 그 외에는 그냥 공을 돌리다가 저런 식으로 공을 계속 뺏기는 장면만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골키퍼부터 빌드업을 시작합니다. 그럼 또다시 볼 수 있죠. 바바가 아래 내려가 있고요. 파티가 윗선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받았다가 또 연결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압박을 당했고요. 이 압박을 당한 거를 나이지리아가 뺏어서 올라가는데 결국 파울이 부러지면서 간신히 살아남았죠. 지금 우리가 벌써 세 장면을 봤어. 빌드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성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요 장면도 일본과의 경기에서 바바랑 이제 파티는 아니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요 3백으로 끼는 장면들은 얘네가 비슷하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반대 전환이 갔는데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압박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완벽하게 한 명씩 물면서 압박을 가요. 근데 운 좋게 빠져나왔어. 굉장히 운 좋게 2대1 패스를 주고 나와서 빠져나왔고, 여기서 이제 조르당 아이유라든가 뭐 다른 아이유가 전방 침투를 해. 오른쪽 풀백이 공을 어디다 차냐? 관중석에 차버립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의 가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다시 빌드업을 시작하고 있는 가나의 골키퍼입니다. 패스를 줘서 또다시 이제 풀어나오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일본의 압박 어떻습니까? 타임새가 굉장히 좋잖아. 압박을 하는데 일본이 압박을 잘한 것도 있어요. 또다시 미드필더한테 연결을 했고요. 완전히 쌓여가지고 어떻게 되냐? 드리블을 치기 시작해. 당해가지고 안으로 막 드리블을 치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진짜 이게 여러분들 운이 좋아서 풀려 나오는 거예요. 개 운이 좋아서 풀려 나와. 또다시 이제 뭐합니까? 오른쪽 풀백이 공을 들고 뛰어나가죠. 그러면 이제 가나 유형의 스트라이커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뒷공간 침투를 가져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스트라이커들은 항상 이렇게 치고 나오는 상황이 되면 뒷공간 뛰는 경우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뒷공간을 뛰면은 사실 뭐 해야 돼? 거기다 패스를 넣어야 돼. 근데 이 패스를 안 넣어요, 가나는. 그럼 뭐 하냐? 다시 만듭니다. 우리 공 만진 지 오래됐고 우리 공 좀 더 만져야 된다. 그래서 뒤로 뺐다가 미드필더한테 눕니다. 근데 이렇게 미드필더한테 누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아마티가 말도 안 되는 패스를 시전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마티가 이 패스를 시전했고 결국 도안 리치한테 완벽하게 묶이면서 이 공을 따여서 일본에게 좋은 기회가 창출되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도안 리치가 올라가는 오버래핑하고 있는 뭐 김진수한테 패스를 넣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아주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 일본이 사실상 골을 넣을 뻔했던 찬스가 나왔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가나가 빌드업을 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관건이야.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가 축구를 잘한다. 근데 아니야. 가나가 빌드업을 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걸 뺏어서 카운터 치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오른쪽 풀백한테 공을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뛰어나가고 있는 선수를 보이죠? 아이유는 계속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나가는 선수가 있는데 일본이 압박을 굉장히 또다시 잘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다시 백코스를 하게 되는 가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납니다. 뒤로 공이 진행이 되고요. 다시 미드필드를 거쳐서 다시 뭔가 볼을 돌려보고 하는데 일본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압박을 잘했고요. 이거를 한 번에 돌려쳤다가 결국 실패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다시 따서 보안리츠가 헤딩을 땄고요. 그 다음에 이 딴 공을 가지고 또 밀고 나가기 시작해서 완벽하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3대1 상황이 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가 공을 돌리게 해줘야 된다. 근데 내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대표팀은 전방 압박을 무지성으로 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일본이나 브라질이나 알제리나 나이지리아나 이런 팀들이 압박하는 걸 보면 기다려. 너네 한번 돌려봐. 봐봐 한번 껴봐. 파티 한번 돌려봐. 기다렸다가 압박을 탁 치는데 벤토는 현재 약간 무지성 압박을 한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일본이 짜임새 있는 압박을 해서 또다시 완벽한 찬스를 맞았고 슈팅을 했지만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장면 또 보시죠. 어떻게 진행이 되냐. 또다시 공을 돌리고 있는 가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일본이 어떻게 압박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게 아니야. 가나가 어떻게 빌드업을 하냐. 나이지리아랑 할 때 나이지리아가 어떻게 압박을 하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나가 어떻게 빌드업을 하냐를 보여주려고 튼 영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 뺏기기만 해. 물론 뭐 한두 장면에서 어떻게든 풀어나오고 막 다이다이 까고 막 이런 장면은 있겠지. 근데 이거는 가나가 뭔가 시스템을 갖추고 자기들이 진짜 빌드업을 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분석한 거고 그때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일본이 또다시 압박을 잘하니까 백패스를 하게 되고요. 골키퍼한테 공이 갑니다. 그럼 요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다 패스하겠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선수한테 패스를 해서 가운데 비어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연결해가지고 뭔가 풀어나와야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나는 빌드업을 할 때 관중석에 공을 차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골키퍼가 야 너도 차냐? 우리 팬이 지금 멀리서부터 왔어. 가나에서부터 우리 경기를 일본으로 보러 온 팬을 보고 가나 골키퍼가 그 팬한테 공을 차줍니다. 야 멀리도 왔다. 가나 갈 때 요 공이라도 들고 가라. 이렇게 딱 공을 차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의 빌드업은 우리가 짜임새만 가지고 압박을 제대로 한다면 정말 뺏기 쉬운 빌드업이다. 지금도 결국 일본이 압박을 나가는 상태고요. 가나가 또다시 뒤에서 볼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볼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당황해가지고 혼자 안으로 드리블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일본이 많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그 공을 또 뺏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난장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뻥차. 근데 이제 가나가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뻥차잖아 저렇게. 빌드업을 하다가 이제 자기들이 오히려 수가 틀려가지고 요런 장면이 나와. 그럼 이 장면이 나왔을 때 뭐해? 가나가 오 이거 위험하다 하고 이제 아마티라든가 뭐 살리수라든가 이네들이 뭐해? 그냥 걷어내버려. 근데 그 걷어내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찬스가 나. 왜냐면 술레만에 뭐 쿠두스 그 다음에 아이유 이네들이 어쨌든 간에 좀 빠른 선수들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뻥 차면은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찬스가 나는 가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뒷공간을. 이거 진짜 이게 애매한 축구예요. 오토아도의 축구 굉장히 매력적인 축구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브라질을 상대로 빌드업을 시전하고 있는 가나입니다.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또다시 일본의 압박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죠. 현재 브라질의 압박을 풀백한테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한 명씩 잡혀버려. 꽉 잡히다 보니까 결국 공을 뺏었고 비니시우스가 1대1을 해서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그 여기서 얻은 프리킥으로 히샬리숑이 득점을 했었죠. 지금까지 가나의 빌드업이었어요. 빌드업 죽여주죠? 저 빌드업이 어떤 빌드업이냐면 수틀리케 빌드업이야. 빌드업을 하다가 우리가 수를 틀리면 우리가 골 먹는 거고 상대편이 압박하다가 걔네가 수 틀리잖아? 걔네가 골 먹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50대 50 축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나의 전방 압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